그 다음에 계속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교재를 밑에 걸 보게 되면 자, 교재에서 동그라미 좀 쳐주자. 싸움의 원리 동그라미, 파울리의 베타 원리 동그라미,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 어떻게 봤니? 훈투의 규칙. 훈투의 규칙 밑에 또 있죠. 훈투의 규칙까지도 동그라미 좀 쳐주도록 하십시다. 자, 순서상 보면 일단 첫 번째 싸움의 원리. 사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싸움의 원리, 그 다음에 훈투의 규칙 다 했었던 부분을 정리하는 거야. 싸움의 원리. 얘는 뭐냐면 그 오비탈의 에너지가 낮은 쪽부터 전자는 채워짐이라는 뜻이에요. 즉 전자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어서 지금은 정상적인이라는 말을 쓸게. 뒤에 가면 이제 바닥 상태, 들뜬 상태라는 말을 쓸 텐데 일단 정상적인 상태에서 2S에는 있는데 1S에 없어.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밑에서부터 채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PS라고 썼어. 그럼 너희들 머릿속에는 앞에 2S, 1S가 있었잖아. 여긴 전자들이 들어간 다음에 얘가 채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이유는 이런 거지. 원자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에 1S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 2S가 있고 2P가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 전자가 들어갔다라는 말은 벌써 1S에 채워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 다음에 2S에도 전자가 들어가서 들어갈 자리가 없네. 그 다음에 여기에 채워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차곡차곡 쌓였다라 싸움의 원리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하는데 이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여기서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일단 첫 번째 한 오비탈에 배웠었던 부분이야.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전자가 최대 2개까지. 라는 말의 뜻은 한 오비탈이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아니면 거기에 전자가 2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바트 그 한 오비탈의 전자가 얘는 존재할 수 없어요. 최대 2개까지입니다. 라고 요거 하나가 더 끝나는 게 아니라 요게 하나 있으면 두 번째로는 한 오비탈에 전자가 2개 존재할 때 N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방향이 반대예요. 이걸 다시 처음으로 가면 실제로 전자가 특정한 에너지값, 운동량, 질량 곱하기 속도를 통해서 그 전자가 가지는 운동량을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뭐 보호 아저씨는 대략적으로 그랬어 라고 했지만 실제로 조사하니까 정확한 값이 아니라 경우의 수의 적인 확률적 주로 거기에 있어. 그 다음에 그게 정확히 측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보호 아저씨도 정상파, 파동의 형태로 파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에너지가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지만 그 범주를 벗어나진 않거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거기 내에 있어 라고 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전자가 2개가 한 오비탈에 2개가 있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이 전자도 파동의 형태로 다니고 이 전자도 파동의 형태로 다녀요. 라고 했었을 때 얘가 같은 파형으로 못 다녀요. 왜? 둘 다 전자이고 둘 다 마이너스 전하니까 반발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근데 둘 다 정상파긴 해. 얘도 정상파고 얘도 파동이고 얘도 파동인 게 맞는데 경우의 수의 확률적 개념이니까 이 범주 내에 있어야. 근데 같이 다니지 못하고 하나이가 마루로 갈 때 하나는 골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오, 야 웨이브. 야, 내 댄스가 된다니까. 미안.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한 오비탈에는 반드시 표현할 때는 한쪽이 가면 다른 전자는 반드시
닿는 쪽 방향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한 오비탈에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세 번째를 가고 이제 훈투의 규칙. 요 아이가 나중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이라든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할 때 그 부분과 훈투의 규칙이 같이 싹 맞물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나중에 뒤에 가면 이건 그냥 외워! 그래서 0, 1, 1, 2, 3, 2, 1, 0 뭐 이렇게 해서 외우라고 해요. 나중에 알게 돼. 훈투의 규칙은 뭐냐면 조금 이제 예를 들어줄게. 예를 들어줄게. 우리 광역버스 하면은 요즘은 광역버스 2인으로 되어 있는 건 알고 있죠? 예전에도 그랬지만 버스가 이렇게 있으면 2인 좌석으로 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좌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여기 꽉 차면 입석 서서 못 가게 만찹니다. 해서 안 태우는 거 아니? 경험해 본 적은 없나? 난 경험해 봤어. 그래서 뭐 늦게 이제 서울에서 이 광역버스를 타고 일산으로 들어오는데 안 태워. 왜요? 그랬더니 다 찼대. 봤더니 텅텅 비어 있는 거야. 내 눈엔 텅텅 비었지. 그 아저씨 눈에는 꽉 찼고. 그분은 좌석에 사람이 다 차면 더 이상 못 태운대요. 입석이 불가래. 장애버스 아니에요? 아 무식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바뀌어가지고 그냥 일반 버스인데 빨간색 버스들은 사람이 다 앉아 있으면 다 앉아 있어. 근데 그 정류장에 사람이 내리는 사람이 없어. 정차하지 않고 가버려요. 그 다음에 버스가 왔어. 사람이 막 들어올 거 아니야. 들어와서 앉을 거 아니야. 그럼 갑자기 타지 마세요. 그래. 줄 서 있는 사람한테 타지 마세요 그러는 거야. 그것도 내 앞에 사람까지. 그날 되게 추웠어. 추웠는데 홍대에서 그 쓸쓸하게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처음에는 내 앞에 사람이 안 타는 거야. 근데 버스 가버려서 저 미쳤나? 사람이 꽉 찼나? 아무 생각 없어. 왜 내 앞에 사람까지 막혔어? 그 다음 버스를 기다렸어. 와 쌍! 꼴랑 3명 태우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유를 몰랐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막차였어. 그래서 홍대에서 일산까지 택시 타고 왔어. 그럼 2, 30분을 내가 왜 기다렸을까? 그냥 그때 그냥 빨리 버스를 타지. 그래서 검색해봤지. 근데 바뀌었대요. 자, 나중에 어디 가서 이제 왜요? 왜 안 태워줘서 그런 말 하지 마. 아이고 너 일산 나부랭이구나 이럴 수 있다. 자연스럽게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렇게.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잘 보자. 이제 우리 선종고등학교 2학년 최윤수 학생이 이제 버스를 탈 거예요. 탔는데 자, 여기에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윤서 앉고 싶은데 앉을 수 있지. 왜? 같은 돈 내고 또 가격은 똑같잖아. 어느 좌석이든 어디를 앉아도 상관이 없어. 그런데 윤서야, 만약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면 너 어디 탈래? 여기? 여기 타겠지. 맞아? 굳이 비어있는데 굳이 옆에 여기 키 크고 잘생긴 오빠가 앉아있다고 해서 굳이 자연스럽게 여기 앉진 않을 거 아니야. 너무 뻔하잖아. 티나잖아. 물론 그럴 수 있어. 난 진짜 봤어. 진짜 봤어. 이거 영상 끄고 얘기해 줄게. 대박. 소름. 자, 무슨 말 하는 거냐면 훈투의 규칙은 뭐냐면은 지금 물론 서연이는 이렇게 비어있고 비어있어도 여기 잘생긴 오빠가 있으면 물론 서연이는 여기 앉지. 왜? 좌석이잖아. 똑같은 가격에 마음대로 앉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오빠가 키 크고 잘생겼는데 막 줘라. 그럼 옆에 앉아야지. 자연스럽게. 언제 옆에서 앉아볼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겠어? 그치 서연아?
대답 안 해? 그럼 나 혼자 하는 것 같잖아. 훈트의 규칙은 뭐냐면은 별건 아니고 자 ES를 보자. EP를 보자. EP 같은 경우는 오비탈이 총 몇 개 있었다라고 했죠? 3개가 있었다고 했죠. 그때 얘를 뭐 PX, PY, PZ라고 했을 때 여기 있는 요 오비탈의 에너지 값이나 오비탈의 에너지나 오비탈의 에너지 물론 ES로 따지면 얘가 더 채워 들어간 다음에 들어갔겠지. 그 전에는 1S에 채워 들어갔겠지. 그러니까 얘가 들어간 다음에 끝났으면 얘가 들어가고 끝났으면 얘가 들어와서 봤는데 여길 들어가나 여길 들어가나 여길 들어가나 에너지 값은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먼저 하나가 들어갔다라고 치자. 그러면 전자가 들어갈 때 굳이 여기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왜? 에너지가 같은 상태에서 여기 들어가면 전자들 간에 반발력이 생기니까 여기 들어가기 힘들겠지. 그러니까 어디로 와? 다른 오비탈, 같은 에너지 준위가 같은 지점에서만 가능해. 그 다음에 전자가 들어갈 때는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겠지요. 그 다음에 들어갈 전자를 봤더니 그 다음에는 이제 다 또다시 동등해졌잖아. 그러니까 여길 들어가든 여길 들어가든 여길 들어가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어딘가 들어가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껍질의 같은 오비탈인 P오비탈이나 D오비탈에서는 최대한 전자가 채워 들어갈 때 어떻게? 이렇게 요런 거 이렇게 한 오비탈에 혼자 있어. 한 오비탈에 전자가 한 개만 있어. 얘를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홀전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홀전자가 이 훈트의 규칙은 이렇게 같은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같을 때는 홀전자가 많이 생기게끔 많이 존재하게끔 최대한 겹치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그게 훈트의 규칙. 얘가 왜 중요하냐? 나중에 원소의 주기성을 가게 되면 반드시 나오는 게 금속과 비금속이 나와요. 금속은 전자를 잃는 거고 비금속은 전자를 얻는 거야. 그러면 얘는 왜 잃고 얘는 왜 얻으려고 해?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여기를 꽉 채운 상태가 되어지려고. 그러면 얘는 전자를 몇 개를 잃을까? 몇 개를 얻을까?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훈트의 규칙을 보여줘요. 그럼 이 상태라면 2개가 부족하네. 홀전자가 2개네. 여기 2개를 채워 들어갈 수 있겠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도 홀전자를 통해서도 이 비활성 상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몇 개의 비금속인지 몇 개의 금속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훈트의 규칙의 오비탈과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딱 묶어버릴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중간고사 시험범위이기도 하지만 기말고사 시험범위이기도 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끊고 다시 조금 더 들어가도록 할게요.